란다우 교과서가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는데, 이번에 소개할 거는 아마 역학보다는 아마 거의 철학에 가까울 것 같아요. 란다우 책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그런 뜻을 소개할 건데, 오늘 이게 버스 타면서 든 생각이 지식은 피발되기 쉬운데 철학은 잘 기억 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음, 시메트리 얘기를 해보면은, 란다우 책, 여러분 한번 고전역학 책을 보시면은,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공간과 시간이 한국어 비제니까 등방성, 등질성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영어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거는 SO3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일단 얘기를 차차하고, 어쨌든 란다우 책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는 다른 고전역학 책과 다르게 대칭성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전개해요. 이러한 방식이 사실 현대물리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여러분이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표준 모형 이런 것도 다 어떤 대칭성을 가정하고 라그랑지안을 전개하고 이번에 소개할 거는 란다우 프리 에너지라는 건데 란다우가 이것도 처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란다우가 시메트리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L이 뭔지 그런 거는 차차하고, 뭔가 어떤 이론에 Z2 시메트리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M과 마이너스 M의 위치를 바꿔도 라그랑지안이 아니라 이 L이라는 게 불변하도록 만드는 거. 가령 M, 삼승 이런 텀이 있다면은 얘는 이런 변환에 대해 불변하지 않죠. 다만 여기다가 m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m을 집어넣어도 얘는 l이 불변해요. 그래서 얘는 Z2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자연에서 잘 알려진 것 중 하나가 이 상자성체 얘기할 때 나오는데 온도가 어떤 특정 온도보다 높을 때는 얘가 자화가 되지 않다가 온도가 특정 온도보다 낮을 때는 어떤 한쪽 방향으로 자화가 쏠리게 돼요. 근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온도가 TC보다 높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꼴로 표현이 돼서 얘는 항상 이 원점, 다르게 말하면 이 Z2 시메트리에 대해서 불변이 포인트에 안착을 하게 되는데 이 자화 현상이 온도가 TC보다 높을 때는 얘가 A1이 뭐 음수, 양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가 양수 음수인가요? 아니다 이거. 그러면은 얘가 낮은 레벨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저희가 어떤 Z2 시메트리를 가지고 이론을 전개했어요. M과 마이너스 M이 바뀌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을 전개했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얘가 갑자기 어떤 특정 M에 자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시메트리가 깨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어떤 시메트리가 있는지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는 현상이 그 상전이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근데 이것은 뿐만 아니라 똑같이 이 이론을 전개를 하면은 이 표준 모형에서 힉스 메커니즘도 설명이 가능해요. 이거는 입자들에다가 질량을 부여하는 메커니즘인데 그것까지는 좀 투머치고. 하여튼 되게 심플하죠. 이거 사실 고등학교 수학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건데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신박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 슬라이드는 이제 영화 추천인데 재밌습니다. 한번
이 컨택트 이 소설책 보시면은 뒷부분에 이 쓴 저자가 어떤 걸 참고했는지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걸 소설로 봤는데 보시면 라그랑주 역학이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재밌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패스를 할게요. 네, 다음에 경로적분.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저희가 라그랑주 역학 배울 때 왜 항상 이게 이거야 되냐가 궁금했어요. 왜 입자가 따르는 경로가 델타 S가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냐가 궁금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양자역학적으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배우면은 왜 이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자역학 안에 고전역학이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 이거는 어, 웬만한 책에서는 이런 걸 소개를 안 하는데 이 슬라이드에서만 제가 소개를 하겠다는 거고 그냥 뭔진 몰라도 여기서 일로 갈 확률이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양자역학적으로 모든 현상은 확률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A에서 B로 갈 확률이라는 게 저희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주장은 양자역학적으로 입자는 모든 경로에 대해서 확률이 존재해요. 고전역학과 다르게. 근데 모든 경로에 대해서 이 확률이 존재한다면은 모든 경로에 대해서 얘가 확률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가 존재를 할 거예요. 뭐 벤 다이어그램 할 때 얘는 5분의 3만큼 기여하고 얘는 5분의 1만큼 기여하고 이런 것처럼 얘도 어느 정도 확률을 기여를 할 텐데 이 각각의 입자가 따르는 유도되는 각각의 입자가 갖는 확률이 익스포넨셜 IS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모든 경로에 대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가중치 곱하기 모든 경로. 근데 모든 경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경로적 분에서.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근데 왜 이걸 소개했느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보면은 왜 델타 S가 0이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보이시나요? 델타 S가 0인 자, 이렇게 X2, T2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확률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델타 S는 0인 경우라고 했고 그러면은 얘 근처에 있는 얘들은 서로 상쇄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거의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얘랑 얘랑 상쇄되고 얘랑 얘랑 상쇄돼서 결국 얘만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고려하면은 델타 S가 0이다라는 거를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수학하시는 분들은 새들 포인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한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이런 걸 아마 처음 제시한 사람은 파인만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있는데 이거는 왜 꼭 이래야 되느냐는 타임만이 쓴 3권이 있어요. 타임만 빨간색 시리즈 3권을 보시면 되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고전역학의 실수적인 원리가 유도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슬라이드가 아까우니까 이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고전역학을 왜 배우냐 그 부속 조건 있는 문제를 왜 배우냐 그런 생각이 들 때 여기 PPT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예시들을 써놨는데
지속 조건이 있는 예시들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